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MB블루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또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오시고요. 무료 방송으로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죠. 네, 자, 우리 방송 오늘도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미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과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올려드렸으니까 카카오톡 많이 여러분들 친구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목군들의 구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따라가던 데서 종목군들을 접근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종목에 대한 전략들 오늘 무방에서 세워드리자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같이 공략할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전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게요. 네. 오늘도 마침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장초반에 IT, 반도체주들이 윗꼬리가 팍 하고 올라갔었어요. 그쵸. 급등세를 보여줬다 지금은 살짝 내려왔는데 PSK가 해당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선해민이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그쵸. 정시템마저 괜찮은지 쭉 리뷰 들어볼게요. 예, 그 리뷰 오늘 제가 4개 종목 정도 섹터를 제가 오늘 좀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이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PSK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 장세 속에서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하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좀 담아놨었고,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들 양대 축을 중심으로 좀 물량을 담아놨었는데요. 많이 빠졌었던 PSK 같은 종목들 대바닥권에서 이제 저점 찍고 은근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수익률이 무려 40%가 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루 이틀 흐름들을 보시면 안 돼요. 결국엔 큰 흐름을 보고 시장을 보실 때 오히려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자는 측면이고요. PSK 흐름 자체가 윗꼬리 달고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물량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 매물들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약간의 출렁거림이 연출되면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좀 수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익절가 를 제가 16,500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솔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는 제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5G는 이 코로나19를 대체할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 유럽 국가들이 첫 번째로 공략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지금 당장의 흐름 자체는 힘들지만 결국엔 살아있다라는 제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요. 솔리드의 주가도 힘들지만 저점 대비 꾸준하게 주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은요,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있고 약간의 눌림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절이 나가지 않는 선에서는 중기적인 반대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마인드 보시기 바라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RFIC, 노바레스 여러 가지 5G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선주 범양건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주들이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범양건영부터 해가지고 남양토건 등 모든 종목들이 조금 조정거리 있는데 끝난 거는 아니고 특별하게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볼 때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이 가치주 중심으로 매기가 이동을 했고 그러면서 약간 물량을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아직은 시장 자체가 뭐 펑펑펑 터지는 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다가 좀 쉬게 되면 이런 종목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고 들고 가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고 이번 조정을 위해서 여전히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 네이처셀과 강스텐바이오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흐름들이 어느 정도 정점 신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포트에서 빼서 오늘 차익 매도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처셀하고 강스텐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차익 매도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현재까지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장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한규수 매니저가 정한 오늘의 한 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한 큐는 V자 랠리 확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V자 랠리 확인이요. 사실 오늘 코스닥이 1% 넘게 오르면서 그쵸. 600선도 넘어가고 와 시장 잘 간다 하다가 이게 뭐야. 그쵸. 너무 급격하게 올랐나라는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V자 랠리 확인한 거 맞아요? V자 랠리는 확인됐고요. 이제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이제 V자 랠리를 참 지수가 폭락할 때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많이 했었을 거예요. 아마. L자 이야기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L자 이야기 네. 많이 나왔고 뭐 나이키형 형태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여기 V자 상승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말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폭락세를 보였던 종목군 시장은 분명히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연이틀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힘들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걸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결국에 지금 현재 진환생명과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시험용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라든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잡을 수 있다, 희망이 생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가 역시 단기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에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다가 미국도 이번 주에는 코로나19가 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그동안 시세가 많이 났고요. 한두 번 정도 또 출렁거리고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V자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제가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폭락이죠. 폭락 케이스를 기록했고, 코로나19에 의해서 자, 정점 상태가 나오면서 그 전부터 시장은 먼저 올라갔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미래의 재료를 먼저 반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잡힐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게 되면 벌써 반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벌써부터 주가는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코로나19, 우리나라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나타났던 그 지수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거의 다 근접해 있는 모습이고요. 최초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의 지수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오 제약들의 강세가 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죠. 결국에 시장은 이미 V자 상승은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V자 상승은 이미 확인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대비 지금 코스피는 한 요 정도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시장은 분명 급락 후의 V자 반등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은 좀 더 유지하셔도 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지수 보면서 우리 시장이 V자 반등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렇죠. 이제부터가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또 무엇을 봐야 될지 한 수로 예측을 해볼게요. 자, 대놓고 제가 말씀드리면 관심 이동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관심 이동이요? 추측해 보자면 무언가 제약 바이오에서 IT로의 관심 이동 맞나요?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제가 제 속을 좀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일단 네. 시장의 관심이 코로나19 쪽에 우리 시청자들도 아직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시장의 시세를 볼 때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세를 좀 많이 보는 성향들이 많고요. 그러나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 가치를 먼저 선 반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많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이 지금 현재 많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매물 좀 받는 상태고 또 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주 얼마 전에 이제 구충제 관련주들이 어제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나올 만한 호재들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시장은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상당히 선 반영됐고 그런 반영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점차적으로 그 악재의 힘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관심은 이제 코로나19에서 펀더멘탈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일방적인 관심에서 좀 벗어나서 많이 빠지고 저평가됐던 기업의 가치를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 좀 관심을 옮겨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역시 그 대표적인 종목군은 여전히 IT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IT 하니까 좀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도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아무리 징그러워도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셔야 되고요. 결국에 반도체와 그리고 5G가 IT에서 양대 축이 될 겁니다. 그 뒤를 따라서 스마트폰이라든가 OLED라든가 이런 종목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IT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림 하나 보게 되면 자, 나스닥 차트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나스닥 시장은 미국의 IT 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이죠. 그랬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대폭락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락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결국엔 하락 추세를 벗어나 상승 추세로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눌림목을 주고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중간 바닥까지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도 충분하게 바닥을 찍고 추세 반전이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IT 섹터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또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IT 섹터 관심들 이어가자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일봉 차트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표들을 다 봤으니까 이제 한 종목을 골라봐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앞서 리뷰에서 이제 강스텐바이오텍, 네이처셀 매도한다라고 하길래 이제 IT가 왔나 싶었는데요. 오늘의 한 큐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학교 종목은 DB하이텍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DB하이텍. 그렇죠. DB하이텍이라던가 뭐 네페스라던가 막 반도체주들이 사상 최고가를 향해 막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다시 왔나요? 그 기회가 또 한 번 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DB하이텍은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과 또 우리나라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쪽 시장에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한 큐 정도로 드렸었죠. 네. 리뷰는 안 드렸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고요. DB하이텍은 바로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 DB하이텍은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구간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우리나라가 정말 삼성부터 해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 반도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 엄청난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이러한 파운드리 업체들의 경쟁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눌림목을 주고 바닥을 타지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기술적인 흐름 보시더라도 자, 앞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역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큰 시세를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원래는요. 기간 조정 후에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 코로나가 터졌죠. 완만하게 오르다가 다시 폭락세가 나온 겁니다. 이 구간은 바로 코로나에 의해서 폭락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악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바로 급반등이 났죠. 바닥을 친 겁니다. 또 한 번 중간 바닥을 다지면서 밀집대를 또 상향 돌파하는 이런 반등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음봉은 바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해가지고 소량씩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요. 현재 구간에서 아직은 이런 종목들은 대형 주매매의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많이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제가 28,0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가는 21,000원 정도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심 안 부린다고 하셔서 한 25,000원 이야기 하나 했는데요. 28,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어요. 어제는 이 시간에 SK하이닉스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장 흐름 좋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제약바이오에서 IT로 바뀌고 있다는 움직임을 저희가 종목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DB하이텍도 눈여겨보세요. 무료 방송도 들어와 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